오늘 사실 할 얘기는 조금 무거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세상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남자들이라면 자신보다 좀 덩치가 큰 사람을 조심해야 할 것이고 여성분들이라면 좀 뻔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눈이 좀 돌아있는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오늘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길 가다가 문신이 좀 이제 있고 이런 사람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본능적으로 피하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면 어떡하나, 엮이면 골치 아프겠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사람들은 생각보다 안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 그런 분들은 인생이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운동해서 우람하게 만든 몸이 아까울 거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해코지라도 해서 징역을 가서 빨간 줄을 긋기도 싫고요. 맛있는 거 먹거나 여행을 가고 연애하고 싶은 일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법이 무서운 줄 아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죠. 어느 정도 계산을 때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남녀 불문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잘 나가도 정말 잘 나갈수록 조심해야 할 사람들은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시간이나 여러분들의 돈이나 여러분들의 인생이나 이런 요소들을 아주 합법적으로 진짜 아예 갈아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딱 두 부류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거 모르면 사실 여러분들이 벌어놓은 돈이나 쌓아온 커리어나 만들어온 이미지나 하룻밤에 다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아닐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남성분들은 이제 길에서 시비가 붙으면 보통 어떤 소리를 합니까? 법대로 해, 법대로 하죠. 뭐 그런 식으로 다 말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법대로 해라는 말은 뭐예요? 사실 그냥 화난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법대로 할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억울하고 화나니까 내뱉는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예, 법대로 하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이런 말들은 감정선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그냥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냥 당신 인생 끝내겠다라고 선언하는 거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우리가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장원영 사례를 한번 보자고요. 요새 유튜브라는 플랫폼 안에서 사이버 레카가 하나둘씩 사라지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레카가 뭐냐면, 레카라는 거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 연예인 뒷담이나 루머나 자극적인 썰 풀어서 조회수 먹고 사는 채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원래 무슨 생각이었냐면요, 유튜브는 미국 회사니까 한국 법으로는 절대 잡을 수 없다. 그러니까 설령 걸려도 벌금 몇백만 원 내면 끝이고 유튜브는 그 이상 벌 수 있으니까 남는 장사다 라고 생각을 해서 겁없이 많이 올렸단 말이죠. 근데 장원영 씨 소속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미국에 법인을 세웠어요. 돈을 들여서요. 그 다음에 미국 법원에 직접 요청을 해요. 구글 본사한테 이 채널 정보,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의 신원을 다 내놓으라고. 구글이 그걸 내놨어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돈으로 남의 힘과 시간을 빌린 거예요. 미국 법원의 힘, 대형 로펌의 힘을 돈 주고 산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일반인들이 이런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미국에 법인 세우는데 얼마고 미국 변호사 쓰는데 사실 얼마나 드는지 우리가 상상조차 못하잖아요.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은 해요. 왜냐? 이 돈이 그 사람들한테는 손해가 아니거든요. 청소비예요. 집에 벌레 나오면은 방역업체 부르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되게 중요한 거 짚을게요. 만약에 이제 사이버 레카를 할 생각이 있거나 만약에 했었거나 뭐 그런 사람들은 잘 들으시면은 되게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진짜 부자는요, 여러분들을 사이버 레카를 감옥에 보내는데 아예 관심이 없어요. 감옥에 보내봤자 그 부자한테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러니까 부자는 여러분들을 그냥 빚쟁이로 만드는 데 힘을 써요. 이게 민사소송이라는 걸로 이어질 수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들이 부자한테 뭔가 잘못을 했어요. 그러니까 명예훼손이라든지 사업상 분쟁이라든지 그 사람이 소송을 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흙수저? 아니면 이제 일반 서민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변호사를 구해요. 뭘로? 로톡으로. 그래야 하니까. 근데 좋은 변호사? 비싸요. 근데도 어떻게든 구해요. 상대방은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로펌을 써요. 변호사 한 명이 아니에요. 팀으로 달라붙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만약에 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뭐가 되냐? 여러분이 배상해야 할 금액이 나와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쓴 변호사 비용도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여러분들이 물어내야 돼요. 그 비싼 로펌 비용을요. 만약 백종원님한테 고소를 당했다고 쳐요. 끔찍하지 않아요? 그리고 판결이 나왔는데 당장 돈이 없다. 그럼 이자가 붙거든요. 연에 12%예요. 이게 매달 불어나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배상금에 변호사 비용에 이자까지 숨만 쉬어도 그냥 빚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신용불량자가 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들은 상상을 아예 못 하시고 계실 텐데, 조금 더 자극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그냥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나 돈 없는데? 어쩔 건데? 대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소리인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빚을요, 안 갚으면요 신용불량자가 돼요.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건 뭐냐? 현대사회에서 유령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로 통장이 막혀요. 모든 계좌가 정지가 돼요. 체크카드도 못 써요. 편의점에 가서 물 한 병을 사더라도 현금을 내야 돼요. 그 다음에 핸드폰? 본인 명의로 개통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왜 무섭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세상에 본인 인증 없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배달 음식 일단 못 시키죠. 쿠팡 주문 못 하죠. 은행 앱을 깔 수가 없죠. 뭐 하나 하려면 본인 인증인데 핸드폰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사실 취업이라는 걸림돌이 있는데, 제대로 된 회사? 신용조회를 해요. 신용불량 뜨면은 탈락이에요. 좀 더 잔인하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나중에 만약에 이걸 보시는 분들의 부모님이 만약에 돌아가셨어요. 집 한 채를 남겨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상속이 되는 순간 채권자가 귀신같이 알 수 있어요. 바로 압류가 들어갈 수 있고, 부모님이 남겨주신 그 집은 여러분 손에 오기도 전에 사라져요. 정리하면 내 이름 옆에 내 거라고 붙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랑 싸웠을 때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 사람은 변호사 비용이 용돈이고 여러분은 그냥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백종원 님이 어떤 잘못을 했던 당신은 그 사람한테 졌다고. 그걸 공개하는 순간. 방금까지 했던 얘기는 좀 뻔할 수 있는데 지금은 조금 의외의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돈 많은 사람들은 최소한의 룰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비용이 많이 들 뿐이지 시스템 안에서 작동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사람은 룰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냐,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이 세계 1위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숫자가 아니라 실제 삶으로 보면요, 월 소득이 몇십만 원이에요. 가족은 연락을 안 해요. 친구들은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요.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분들한테 법이 무서울까요?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징역이라는 게 무서울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진짜 슬픈 말인데, 그러니까 감옥 가면 밥은 주겠지라는 말들이 어찌 보면 저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말이기도 해요. 이런 마인드 앞에서 무슨 논리가 통하겠어요? 뉴스 보면 노인 범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이분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사회가 이분들을 너무 오랫동안 내버려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구조적인 문제랑은 별개로 여러분들 인생을 지키려면 현실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의 한 시간의 가치가 얼마예요? 영상을 기획하면 수백만짜리 콘텐츠가 나오고 사업 미팅 한 번이면 수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들의 한 시간은 비싸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가치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사회에서 완전히 소외된 분들에게 한 시간은 뭐냐면요, 그냥 어떻게 때워야 할지 모르는 그런 지루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차이가 왜 무섭냐면은, 상황 하나를 그려볼게요. 길을 걷다가 정말 실수로 어깨가 부딪혔어요. 정말 살짝. 별거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바쁘니까 죄송합니다 이러고 가려고 해요. 근데 이분이 소리를 질러요. 야, 너 뭐라고 했어? 그러면서 그냥 누워요, 대자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 그냥 지옥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경찰이 와요? 경찰서에 가야 돼요? 조사를 받아야 돼요? 진술서 써야 돼요? 여러분들은 1분 1초가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피가 말라요. 오늘 미팅이 있는데, 영상 편집해야 되는데, 거래처 전화 왔는데, 근데 이분은 경찰서에서 소리 지르고 억지 부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붙잡아 가면서 하소연하는 게 그날의 유일한 이벤트란 말이에요. 정말 오랜만에 말동무가 생긴 거예요. 관심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수천만 원짜리 시간을 태우고 있는데 그냥 이분은 공짜 시간을 즐겁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렵게 설명을 하면 시간가치의 비대칭이라는 말을 좀 쓰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결국 이겼다고 칩시다. 무혐의가 나왔어요. 잘못 없다고 결론 났어요. 근데 날아간 5시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때 받은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 보상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서 놓친 기회를 누가 메꿔줘요? 그 노인분들한테 배상 청구를 한다? 돈 없다고 하면 끝이에요. 받을 수가 없어요. 정말로. 정말 뻔한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라는 말. 이게 정확히 그 상황이에요. 내 비싼 신발에 뭐가 묻었는데 그걸 닦을 시간이 아까우니까 피하는 거예요.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판 자체가 올라가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싸우면 엮이면 아예 안 된다는 거. 오늘 말씀드릴 두 부류 제가 설명하면서도 좀 열이 뻗쳤는데, 그러니까 하나는 돈이 너무 많은 사람이랑 하나는 아예 잃을 게 없는 사람. 이 두 부류의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가 평소에 쓰는 상식적인 계산기가 아예 안 통한다는 거예요. 부자는요, 돈을 써서라도 여러분들을 빚쟁이 만드는 데 집중을 해요. 그게 진짜 무서운 거니까. 손해봐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 돈이 진짜 푼돈이니까. 잃을 게 없는 사람은요, 자기 시간이 가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의 시간이라는 자원을 그냥 뺏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시간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그 자존심 진짜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자존심 한번 세우려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뺏기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몇 초 좀 화난다고 그것 때문에 몇 년을 날릴 수가 없어요. 그게 과장이 아니라는 걸 오늘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진짜 강한 사람은요, 상대를 박살내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 판은 내가 올라갈 판이 아니다라고 먼저 수를 읽고서 아예 발을 안 들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싸워서 이기는 게 승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싸울 가치가 없는 판을 알아보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 진짜 승리자라고 생각을 해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정말 비싼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쌓아온 것들을 하루아침에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싼 인생을 이런 부류한테 헐값에 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좀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